합의를 언제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하는 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의 김신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의 학대 신고가 아직 접수되기 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해할 만한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피해자 측은 신고 안 해 마나야 하고 펄펄 뛰고 있는데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잡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형사 절차는 신고, 수사, 법원에 3단계를 거칩니다. 신고 전에 피해자는 가장 힘이 셉니다. 신고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일단 신고 후 수사 단계가 되면 수사기관이 키를 잡게 되는데요.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는 해야 하고 무혐의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상 무엇인가 피신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2단계에서는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 결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는 가장 재량이 없어요. 무죄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뭐가 되었던 유죄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법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합의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합의가 계속 안 되다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시다. 판사는 어떻게 판결할까요? 합의가 되었으니 없었던 일로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유무죄를 가려야 합니다. 합의서가 들어왔더라도 형을 좀 낮추어주는 정도의 혜택만 줄 수 있는 것이 판사입니다. 생각보다 판사님들 힘이 많이 없죠. 만일 수사 중에 합의가 되었다고 합시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동학대는 경찰에서는 중간 판단을 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가 1차로 처분하게 되는데요.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고민합니다. 보호사건 송치 결정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검찰 조사 입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간혹 조사 이후 속내를 비치시는 검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변호사님, 사건이 경미해서 기소유예도 많이 고려했는데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너무 난리를 쳐서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어떤 검사님은 내가 경미한 이 사건 경위를 잘 참작해서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메모를 붙여서 공판검사한테 넘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면서 피고소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끝끝내 기소유예는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검사가 사건의 경미함을 보아서 기소유예 혜택을 고려하였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엄벌 탄원을 계속하면 검사가 처음 생각한 대로 사건을 종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고소인 민원에 예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합의를 언제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신고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사건 자체를 안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언젠가 해야 할 합의라고 생각한다면 신고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언젠가라도 합의를 해야 할 일인지 무혐의를 받아내야 할 사건인지 아는 게 쉽지 않죠. 아동학대 사건을 밥 먹듯이 매일 전문적으로 보는 저조차도 이거는 결론이 나봐야 알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뢰인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사건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발로 뻥 차서 아이가 반대쪽 벽으로 확 날아가는 명확한 사건은 사실 많지 않아요. 합의금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처벌을 받더라도 피고소인의 상황에서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과도하게 큰 돈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꼭 법률 전문가의 상황 판단을 참고하여 합의를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